네, 자동차 보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교재가 이게 약술과 이제 사례 문제 풀이 노트고, 사례 문제 풀이반이죠. 문제 풀이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자동차 보험은 역사가 오래됐죠. 40회가 넘었어요. 자동차 보험은 그동안 기출 문제가 나올 게 다 나왔다고요.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죠? 나오겠습니까? 최근에 또 새로운 유형이 나왔죠. TA 사고가 아니라, 교통사고가 아니라 중기계, 구정건설기계.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자동차 보험은 기존의 기출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기출 문제가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 이외에 딴 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 교재에 사례 문제는 다 넣어놨어요. 해설하고. 기출 문제에서 우리 시험 제도가 2014년부터 바뀌었는데 2014년도는 자동차 보험 사례 문제 유형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전의 문제는 책임론만 다뤄요. 책임론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있느냐, 보험사 간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여럿, 보험사도 여럿.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면 대개 피해자가 한 명. 그렇죠. 한두 명. 그리고 보험사도 두 군데 정도.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를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책임보험과 다를 바가 없어요. 법률상 책임, 보험사의 보상 책임, 지급보험금 산정.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전에 계속 얘기했죠. 자동차 보험도 책임보험의 일종일 뿐이다. 그렇죠. 다만 약관에 지급 기준이라는 것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그러면 지급 기준을 마련해 놓고 보험회사에서 마련해 놨으니까 지급보험금으로 산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2014년도 이제 2013년도까지 기출문제에 지급보험금을 입힌 거예요. 입혀가지고 완성형 문제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뭐 피해자가 한 4명 됐다. 보험사가 한 3군데 됐다. 각각 어떻게 지급 책임이 있다만 끝냈는데 약관에서 지급 기준 파트는 안 하고 그 앞에 있는 보상 책임 파트만 했다고요. 그 피해자별, 보험사별 지급보험금 산정 문제를 추가로 넣음으로써 완성형 사례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거를 저는 변형 자체를 안 했다고요. 왜? 그러면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가요. 올라가죠. 올라가게 했다고요. 그대로. 과거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지급보험 계산 지문을 좀 단순하게 하면 쉬워지고 복잡하게 하면 어려워지고 이 사례 문제, 기존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5주 동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 기출 문제, 사례 문제를. 사례 문제 풀이 노트에는 기존에 여기 이제 책임론에 대한 답은 있습니다. 책임론에 대한 답은 공란으로 두고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에서는 답을 달아놨어요. 답을 달아놨다고요. 제가 만든 문제에 대한 답은 달아놨어요. 한번 보시면 필기체로 달아놨다고요. 그렇죠? 자, 이러면은 기존의 자동차 보험 사례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데 거기 그 문제 자체를 또 완성형 문제로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까지 풀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동차 보험을 거의 최고 난이도로 학습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하시게 되면 현재 2014년도부터 작년 2018년도까지 5년차 동안에 나온 문제들은 지급보험 계산 문제가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쉽다고요.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급보험 계산 문제는 전혀 부담이 없는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책임론은 상대적으로 또 쉬워졌어요. 자, 이게 저의 학습 방법인데 나쁘지 않죠. 어쨌든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실제 시험 치렀을 때 시험이 쉽게 느껴진다.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책임보험이나 책임근제나 자동차보험 문제풀이반 또 모의고사반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개월 동안 일종의 트레이닝을 시켜드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시험을 치렀을 때 실제 시험지가 답안을 푸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백지 10장에 내 썰을 풀어야 되는데 90분밖에 안 주어진단 말이죠. 문제는 물론 자동차 보면 좀 문제가 작아요. 5문제, 자래 6문제. 책임보험은 문제가 많아요. 7문제 막 이렇게 나온다고. 9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 내에 문제가 일단 쉽게 느껴져야 답안을 쓸 수 있을 거예요. 문제 자체가 어렵다. 문제 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시험 문제가 쉽게 느껴져야 그 짧은 시간 동안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5주 동안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모의고사반 6주 동안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7월 중순 정도면 끝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3주 정도 정리하시고 시험 보시면 돼요. 그러면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한 11주 할 거죠. 요 기간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다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정말로 못 믿겠어요? 실제로 작년, 재작년 다 여기서 문제풀이 모의고사 끝까지 가신 분들은 거의 다 합격을 했다고요. 다는 아니고 떨어지신 분도 있지만 그만큼 오프라인 오시면은 그만큼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이고 또 이제 같이 이제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또 실전 치러 보시면 단계 올라가요. 실력은.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만약에 제 강의가 쉽게 느껴지신다. 그런 분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잖아요. 자, 3개월 동안 경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어제도 제가 보험사 강의를 하고 왔지만 경쟁자가 엄청 많죠. 타 학원에서도 열심히 학습하실 거고 온라인으로도 역시 열심히 학습하실 거고 경쟁 우위를 점하려면 3개월 동안 지금 여러분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가 너무 쉽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그레이드는 안 되겠죠. 정리하는 수준밖에 안 되겠죠. 지금 어려워야 돼요. 단계 어려운 게 해결이 되면 시험 치를 때 여기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시험 치를 때는 이해가 된 상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이상한 거죠. 응?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계속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이해가 안 돼도 다음 주에 이해되고 이해되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그러면 그때 시험 치를 때 내가 지금 수준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올라가면 그러면 시험은 대수의 법칙에 따라 정규분포라고 그랬죠. 대다수가 여기 모여 있는데 그 고개를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좀 피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하다 보면 실력이 쌓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동차 보험도 자동차 보험은 상대적으로 책임보험보다 접근하기 쉬워요. 그리고 문제도 책임보험은 정말 보험 상품이 많다 보니까 무궁무진하게 문제를 만들 수 있지만 물론 뭐 무궁무진해 봐야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상품만 달라질 뿐이지. 자동차 보험 어쨌든 자동차 사고를 매개로 그 중에서 우린 또 배상 책임 중에 대인만 하는 거잖아요. 대인만. 그렇죠. 그러니 대인만이 아니라 대인과 무상 자손 이렇게 하잖아요. 별게 없다고요. 그 틀 안에서 학습을 하시는 거니까. 다만 약관이 복잡하니까. 근데 약관도 잘 보시면 복잡할 것도 없어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정말로. 보상하는 손해, 면책 손해, 그리고 지급 기준, 그죠? 그리고 특약,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 어쨌든 사례로 접근해야 돼요. 자동차 보험은 사례 문제가 당락을 좌우합니다. 무조건. 사례 문제를 못 푼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작년에 45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1번 문제 제대로 못 풀었다. 약수를 잘 썼다고 합격할까요? 그럴까요? 제 생각엔 합격 못 할 것 같아요. 사례 문제가 45점이 나올 수도 있고 50점 나올 수 있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 사례 문제를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사례 문제를 제대로 못 풀면 특히 큰 문제를 못 풀면 자동차 보면 약술에서 이상한 게 하나 나오거든요. 같이 다 틀려주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큰 문제만 하나 제대로 풀잖아요. 나머지는 별 부담 없어요. 문제 자체가 많지 않아요. 한 5문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사례 문제로 접근해야 돼. 사례로 접근해야 된다. 사례인데 기출 문제가 반복해서 나온다. 예,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사례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례 문제 유형은 제가 했던 정리해본 바로 11가지. 12가 아니라 11가지. 11가지. 원래 10가지였는데 이제 한 가지 유형이 추가가 됐어요. 자, 첫 번째 무단운전. 요게 16년 나왔고 09년 나왔고 02년 나왔고 00년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상당한 터울을 두고 하죠. 무단운전이 주구장창 나올 수가 없어요. 과거에 무단운전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무단운전은 뭐 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니까. 무과실 사고. 자동차에서 사고인데 무과실 사고다. 자, 요게 12년, 07년 이렇게 나왔고. 자, 무과실 사고라는 게 뭐예요? 무과실이면 자동차 사고에서 책임 안 지나요? 민법상 책임 안 지겠지만 어때요? 자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배법은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죠. 따라서 이게 뭡니까? 자배법에 승객과 승객 외죠. 자, 승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자살이나 고의, 자살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 승객이 자살, 고의로 사고 나는 경우 거의 없겠죠.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사실상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고, 승객 외는 어때요? 내가 무과실 사고가 어떤 게 있어요? 유형이. 자동차 사고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 또 후미 추돌, 신호 위반 이런 거죠. 중앙선을 상대방의 차에서 침범을 해서 나와 쌍방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내 승객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을 져요. 그런데 승객 외에는 어떻게 돼요? 운전자와 운행자 무과실. 그렇죠? 상대방의 과실. 그다음에 자동차의 무결함이면 면책이죠. 따라서 사실상 과실 책임이에요. 그걸 누가 입증을 못하냐고.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중앙선 침범한 것 자체가 과실이고 나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고 운전자나 자동차 결함이 그것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상당한 인과관계 있을 때 결함으로 인한 사고 이럴 가능성이 없죠. 하필은 그때 자동차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과실 책임이죠. 이해되시죠? 요것도 한 두 번 나왔고. 그 이전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전년도에 고의 사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의인이 있었잖아요. 의인이 이렇게 막아주고. 그래서 한번 나올 것 같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대인 배상 투 면책. 뭐 이거는 뭐 유형이 많죠. 유상운송이 있을 수 있고. 자, 유상운송 올해는 조금 신경 써봐야 되겠죠. 유상운송. 유상운송이 13년도에 한번 나왔어요. 유상운송은 개별 적용을 안 한다는 게 있죠. 고의, 유상운송, 시험용, 경기용, 연습용은 개별 적용을 안 한다. 약관에서. 두 번째, 무면허. 운전. 이건 정말 많이 나왔죠. 13년, 09년, 05년, 02년. 가족 사상. 대인배상 2에서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예요. 그렇죠? 개별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한다. 그래서 그 가족 사상은 17, 08, 07 이렇게. 그다음에 또 있죠. 인적 면책사항의 산재. 요게 의외로 많이 안 나왔어요. 작년에 나온 거. 작년에 산재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안 나올 수가 없었죠. 참 나올 만도 한데 잘 안 나와. 공원이요. 05년 말고 한 번 더 나왔던 것 같은데? 저 약간 하여튼 현재 한 번 더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무상 보겠습니다. 무상. 무보험자 상해가 참 여기서 제가 자손은 뺐어요. 자손은 기본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자손만 따로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신체 손사니까 대인배상 원투 무상 자손을 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배상 책임 성격의 보험 먼저 처리하고 자기인체 사고는 과실상계를 안 하죠. 최종적으로. 자손은 중간중간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자손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무상은 많이 나왔죠. 14, 12, 08, 07, 06. 자, 무상하고 자, 타특을 같이 볼게요. 타차 특약. 왜 같이 보면 됩니까? 이 다른 자동차하고 무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무보험 자동차에서 내가 상해를 입었을 때, 그래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예요. 상해를 입었을 때 내 보험으로 보상을 하는 거고. 이 타차는 뭡니까? 다른 자동차는 뭐예요? 피보험 자동차가 아닌 무보험 자동차예요. 뺑소니만 빼고. 왜? 타차 특약은 기본적으로 초과 손해만 담보하니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대인 배상 다 보상이 되면 타차 특약에 담보될 게 없어요. 다른 자동차 운전했는데 그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에서 대인 배상이 전부 보상이 된다. 이건 없어요. 종합보험 처리되면. 근데 대인 투 면책이라든지 그러면 무보험 자동차 그죠? 무보험 자동차는 뭡니까? 무보험 자동차라는 게 첫 번째, 여기서는 무상에서는 뺑소니, 고의불명차죠. 그리고 대인 원투가 한도가 있는 거죠. 대인 원만 있거나 투가 있는데 유한이에요. 그런데 손해가 유한을 넘어가. 다 보상 못 받죠. 그러면 무보험차예요. 보험으로 내가 다 전보가 안 된 무보험차예요. 타차 특약은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담보되죠. 그래서 타차 특약은 결국 이 뺑소니 빼고 요거 빼고 나머지 요게 다른 자동차예요. 자, 타차 특약은 언제 나왔냐면 요거 제가 시험 볼 때 요때 합격을 했죠. 타차 특약. 그리고 그 전에 01년도 의외로 타차 특약이 잘 안 나왔네. 응? 이렇게 안 나왔죠? 자, 그러면 이 타차 특약은 뭐냐면 타차, 다른 자동차, 타차 이게 무보험차라고 했어요. 이거는 운전 중입니다. 타차 운전 중. 요거는 다른 자동차,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입니다. 이렇게. 요거를 또 세분하면은 뭐 하나 더 유형을 만들 수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약. 타특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타특. 특약. 특약 위반인데요. 특약 위반 문제가 가특이 있습니다.
가특은 07년도, 01년도, 00년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 특약 위반에서 가특이 있고, 뭐 세분화 하다 보면 1인 한정도 있고, 운전자 범위 한정이죠. 1인 한정. 요게 12년과 09년 나왔고, 연령 한정도 한번 나왔습니다. 요게 02년. 근데 이 특약은 예외가 있어요. 특약 위반이죠? 예외. 자, 예외가 어떤 게 있습니까? 도난, 취급업자. 도난 사고는 대인 투와 자손에서 담보됩니다. 근데 이 도난의 의미는 뭡니까? 김영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없이 피보험 자동차가 이용이 됐을 때 이거를 즉 무단운전 또 도난에 포함이 돼요. 즉 김영 피보험자는 소유자니까 어때요? 운행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 모르게 자동차가 운전이 됐다? 무단운전도 내가 법적 책임을 지는데 특약 위반이라고 해서 담보를 안 해주면 그래서 이것도 결국 개별 적용이죠. 개별 적용. 누구나 운전을 하던 특약이던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도난이 있고 두 번째 취급업자 대인 2입니다. 이건 대인 2만. 일부 보험은 여기 무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공통적인 거 봅시다. 결론은 뭐예요? 이것도 개별 적용입니다. 개별 적용은 누구나 운전이나 특약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다를 게 없다. 그 다음에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 취급업자 사고는 대인배상 원 제외됩니다. 자, 자동차 취급업자는 대인배상 원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비업자 문제가 있었고, 정비업자 요게 정비업자가 6년도 그 다음에 대리운전 있죠? 대리운전 사고 요게 07년도 최근에 한번 나왔죠? 07년도하고 10년도 17년도하고 10년도 그리고 임대차 사용대차는 그냥 빌려준 거니까요. 특별히 문제로 나오진 않았는데 뭐 어떠한 사례도 적용할 수 있겠죠. 여기 그걸 렌트카잖아요. 렌트카. 요것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돼요. 좀 유상운송 관련돼서 조금 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부분이 있어서 렌트카가 09년도 한번 나왔거든요. 요거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 있고 올해 사용대차도 있죠. 사용대차는 근데 뭐 빌려준 거니까 그쵸? 큰 의미 없어요. 빌려주면 승력피보험자죠. 그 다음에 고의사고. 고의사고? 그렇죠. 고의사고. 아까 그 무과시사고 아니라 고의사고입니다. 요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다고요. 요거 한번 나올 만한데. 왜냐하면 우리 약관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약관이. 고의사고에 대해서. 의인이 이렇게 막았잖아요. 고의사고. 근데 그걸 결국 보상해줬거든요. 면책인데. 그렇죠. 약관이 좀 개정될 필요가 있다. 고의도 그냥 고의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찰차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관 개정은 뭐 된 건 없고, 요거는 이제 대인 1, 2에서 고의사고는 계약자, 기명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2에서입니다, 이거. 2에서. 1에서는 아니고 2에서 개별 적용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무상자손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피보험자와 수익자 있죠? 본인 상의만 면책. 개별 적용은 뭐 대인배상 2에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상자손에서도 개별 적용한다는 거죠. 고의 사고이더라도 고의를 일으킨 그 피보험자, 수익자 본인만, 다른 수익자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양도와 일시보상 특약. 일시보상이 아니라 일시담보특약. 양도 일시담보특약. 요게 17년도와 그 이전에 97년도에 한번 나왔다고요. 한참. 그 몇 년입니까? 20년? 20년 만에? 20년이죠. 그 다음에 사망사고. 요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상속권자 문제가 나옵니다. 혼동하고 연결을 해서 나옵니다. 요게 꽤 나와요. 17년도, 13년도, 11년도 이렇게 나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TA 사고가 아니라 건설기계, 구정건설기계, 작업 중 사고. 자, 요게 이제 TA가 아니라고요. 트래픽 액시던트, 교통사고가 아니라고요. 그죠? 여기 최신 이제 유형인데, 요게 이제 어떤 유형으로 나오느냐? 임대차 또는 도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15년도 도급으로 나왔고, 임대차는 18년도에 나왔어요. 18년도, 15년도죠. 자, 공통적으로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을 해석할 때는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합니다. 우리 사례 문제 풀이할 때 개별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험자 대위 및 구상권을 논하라. 이런 문제가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권리 및 책임 및 권리를 논하라. 책임은 뭐예요? 배상하라는 거고, 보상을 하라는 거고. 그 다음 권리는 회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대위권까지 따져야 되죠. 요거예요, 요게 다라고요. 그동안 기출 문제. 자, 보시면 계속 반복이죠. 응? 계속 반복이죠. 반복이, 요 최신도 반복이지. 똑같아요. 답이 똑같다고. 이따 해드릴게요. 똑같다고 답이. 계속 반복이라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은 이렇게 나온 유형을
조합을, 자, 모가지 사고비 요거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유형 하나 조합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다른 문제처럼 보이죠. 그렇죠. 다른 거 같죠. 다른 게 아니라 문제를 조합해버리죠. 유상운송 문제를 냈는데 사실 흔하지 않지만 유상운송을 했는데 상대방은 또 우면허 운전을 했다. 그렇죠. 뭘 붙여도 돼요. 뭘 붙여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례를 하나하나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요 지금 11가지 유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자, 이해를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또 써야 되죠. 그거를 답안지에서 썰을 풀어야 되는데 90분 동안. 문제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한 거지. 시간이 부족하죠. 여러분한테 한 2시간 정도 주면 다 잘 쓸 거예요. 다 잘 쓸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요. 자, 이 부족한 시간에 어떻게 완벽하게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림 그려야죠.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림 그려서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서론부터 정리가 안 돼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자는 거죠. 그리고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죠? 그걸 해볼게요. 자, 요건 지워도 되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요 첫 강의니까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요. 요걸 잘 보시고, 유형이 이렇게 10가지 있다는 거 보시고, 나중에 이제 얼마든지 조합을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 지우고. 자, 자동차 보험 문제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뭐 책임론이 좀 쉬워지긴 했어요. 예전보다 좀 부담이 덜한데, 그래도 알긴 알겠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사례 문제 풀이가 당락을 좌우하는데 정리가 안 돼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어떻게 할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대인배상 1, 2 무상 자순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책임보험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랬죠. 보험자 보상 책임 전에 첫 번째 1단계로 뭘 해야 돼요? 대인배상에서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을 논하고, 그에 따라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논하고, 단계별로 하겠죠. 그러면 일단 다 기본 강의 때 했던 거니까 표로 바로 갈게요. 보험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2016년도 문제를 보면 갑을보험사가 있는데요. 갑보험사는 1인 한정 특약을 가입했고, 갑보험사에 김영피 보험자가 1인 한정 특약 가입했는데, 이 김영피 보험자 A라고 합시다. A가 있는데 아들 B가 친구와 놀러 가려고 친구 C와 함께 차를 무단으로 이용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문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런데 상대차 D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법률상 책임, 보험자 보상 책임, 지급보험 산정이죠. 그러면 먼저 보험자, 피보험자가 주어질 거고, 그리고 피해자가 주어질 거예요. 그렇죠? 피해자가 이제 여러 주어지지 않아요. 이때는 무단운전 문제였기 때문에,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3명이었어요. 2016년도. 어떻게? B와 C와 D가 피해자였어요.
자, 이러한 사안에서 먼저 법률상 책임은 어디서 가리느냐. 자, 피해자와 가해자 내지 행위자 간의 문제죠. 보험 이전에. 그렇죠? 여기서 일단 법률상 책임을 가려줘야 되겠죠. 응? 여기서 1단계로 그렇죠? 법률상 책임을 다루는데 우리 자동차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배법을 보면 되죠. 첫 번째. 자배법 제3조만 보면 돼요. 그렇죠? 자배법 제3조에서 운행자 책임과 타인성만 판단하면 되죠. 자, 자동차 자배법상 운행자는 누구고 이 피해자가 타인에 해당되는가? 그렇죠? 두 번째, 운전자가 있죠. 그러면 민법 제750조 운전자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검토하고 민법 756조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배법 3조 운행자 책임 있으니까 요거는 대물에서 적용되고 대의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법률상 책임 논할 때는 사용자 책임도 있다라고 적어주면 나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사용자 책임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법적 경합관계니까 자배법 3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부터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 보면. 이 운전자 하나 때문에 민법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 민법은 뭘 때문에 배우냐면 상속권자라든지 합의권자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손해배상 소멸.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합의권자가 누구고 상속권자가 누구고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운전자 때문에 민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운전자는 일반 불법의 과실 책임 있잖아요. 그걸 뭐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사고를 내서 과실이 있으면 무과실이 아닌 이상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운전자가 피보험자로 대인배상 원투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손에서도 그렇죠. 무상에서도.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1단계로 자, 행위자는 여기서 이 사안에서 여기서 A는 차량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면 이 자는 뭐가 됩니까? 운행자가 되고 아들은 운행했죠. C는 운전자예요? 무단 운전자인데 무단 운전자는 운전자입니까? 운행자입니까? 운행자죠. 상대방 차량은 당연히 운행자고 물론 운전했어요. 그래서 자배법상 운전자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운전했으니까 운행자인 거죠. 왜? 지금 자배법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법률상 책임을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렇죠? 보험 이전에 검토를 해볼까요? 첫 번째, A가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러면 1단계로 자배법상 책임이 있나 봅시다. 자배법 3조 책임이 여기 누구에 대해서? B. 이 차량을 가지고 간 그 아들 있죠. 자배법상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공동 운행자 간에 누가 더 직접적이에요? B죠. 그러면 2단계로 여기서 이제 1단계를 본 거고 다 봐야 되니까 2단계를 봐야 되겠네요. 2단계는 뭐냐?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죠. 법률상 책임이 있을 때 보험자 보상 책임을 논하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이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 안 되면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이 보험계약이 취소, 해제 사유라면 따져볼 필요도 없죠. 보험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피보험자에 해당돼야 되겠죠.
자, 자동차 보험은 기명 피보험자 외에는 피보험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는 외에는 나머지 피보험자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했을 때, 아니, 사용 관리했을 때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친조, 승낙, 사용 피보험자, 그리고 운전자, 그렇죠? 운전 피보험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면책 사유 및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담보 안 될 거고, 면책 손해 및 특약 위반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사고여야 된다고요? 우리 보험은 우리가 봐야 될 건 대인배상 1, 2 무상 자손이죠. 그렇죠? 대인배상 1, 2 자손은 피보험 자동차 사고여야 돼요. 무상은 이 피보험 자동차가 아닌, 예? 피보험, 이것도 질문 많이 오는데, 무보험 자동차는 뭡니까?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아까 본 대로, 대인배상, 이제 한계가 있는 것. 무한이 아닌 것. 그렇죠? 무보험 자동차. 자, 먼저 이 1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 1단계를 넘어가야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1단계를 못 넘으면 자율법상 책임이 없어요. 2단계를 따질 필요가 없죠. 자, 두 번째 봅시다. A가 C에 대한 책임. C는 무단 운전자죠. 다 운행자인데 자율법 3조 책임이 없겠죠. 공동 운행자 간에 직접적이니까. A가 D, 상대 차량에 대해서는 자, 자동차 소유자는 무조건 운행자예요. 그렇죠? 소유자는 무조건 운행자입니다. 소유자가 운행자가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자율법 3조 책임이 있어요. 따라서 이제 2단계로 넘어가죠. 2단계로. 자, A가 D에 대한 책임은 대인배상 1과 2를 검토해야 되는데 대인배상 1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타인이죠. 대인 2는 면책사항에 해당됩니까? 어떻게 면책이죠? 자, 여기서 이제 특약 위반을 잘 봐야 되는데 1인 한정 특약. 자, 1인 한정 특약은 위반했어요. 문제는 무단 운전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도난으로. 여기 도난을 A는 당한 자죠. 도난을 당했을 때. 자,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도난을 당했을 때 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법적 책임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나 모르게 발생한 거죠. 그러면 피해자 개별 적용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도난을 당한 경우죠. 도난 당한 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보상을 합니다. 자, B에 대한 책임 봅시다. B와 B는 여기서는 자기 손해죠. 무상하고 자손을 따져보는 거예요. 자, 표를 보실 때 이 행위자와 피해자가 다를 때는 대인배상을 따져요. 자, 여기 행위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보험자, 피보험자가 피해자인 경우. 이때는 어때요?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됐을 때. 여기는 무상하고 자손을 따져보라고요. 자기 손해. 자, 대인배상은 내가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 거고, 무상 자손은 뭐예요? 내가 내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거죠. 자, 내가 피보험자인데 내가 피해자인 거죠. 여기서는 무상 자손을 봅니다. 그러면 무상 자손은 이 1단계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둘 간의 관계죠. 삼면 관계가 아니라고. 그렇죠? 그냥 둘 간의 관계죠. 그럼 바로 2단계로 시작을 하는 거죠. 2단계로 무상. 먼저 봐요. 배상 책임. 왜? 나중에 이쪽은 과세상계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자손에서 과세상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순서가 모든 약관이 무상, 자손, 무상부터 보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무상에서 보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지금은 어때요? 무보험 자동차 사고입니까? 무보험 자동차 사고예요? B가 지금 자기가 운전했죠. 무보험 자동차 사고인가요?
사고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닌가요? 저기 D는 보험가입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참 그걸 안 했구나. 그러니까 헷갈리죠. 을은 대인 원만 가입해 있어요. 피보험 자동차 사고인데 그러면 자손에서 담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1인 한정 특약 위반을 했죠. 자, 여기서 피보험 자동차 사고인데 자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약관을 자세히 보시면 도난을 당한 자, 얘는 도난을 한 자죠. 해당 없죠. 얘를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특약을 위반했어요. 그런데 이게 억울한 사람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도난을 당한 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건데 얘는 도난을 했어요. 그리고 지가 자손을 보상받는다? 이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보험이라는 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서 B가 C에 대한 책임. 얘는 직접 운전한 자예요. 그러면 최소한 얘가 더 직접적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거예요. 진정 공동 운행자 내지는 얘가 더 직접적이겠죠. 자율법 3조 공동 운행자 간의 책임을 따질 수가 없어요. 2단계 갈 필요도 없죠. 근데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는 자회법 3조 책임이 있죠. 그러면 2단계로 갑니다. 대인 1 담보되고 대인 2는 어떻게 될까요? 자, 도난을 한 자죠. 역시 면책이죠. 자, 이렇게 잘 보시면 결국 개별 적용을 해서 여기 담보되는 거지. 그렇죠. 개별 적용이죠. 결론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C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직접 운전한 자입니다. 무단 운전자. 그러면 B에 대해서 첫 번째, 자회법 3조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가 더 직접적으로 보여요. 그죠? 있다고 봅시다. 일단 민법상 책임 무조건 있죠. 운전자니까. 여기 운행자지만 민법상으로는 운전자죠. 그러니까 2단계로 가면 대인배상. 자, 여기서 근데 잘 보시면 A는 김영 피보험자죠. B는 얘는 이제 친족 피보험자로 보여. 김영 피보험자 승낙을 요건을 하지 않으니까 얘는 피보험자가 아니에요. 1단계에서 자, 어디서 걸립니까? 피보험자. 여기서 걸리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2단계까지 갔어요. 1단계 넘어갔어. 근데 2단계에서 안 돼 버려요. 그리고 C가 여기서 따져보는데 자기가 피보험자가 아니죠. 피보험자 아니니까 해당이 없는 거죠. 그리고 D에 대해서는 첫 번째 자회법 3조 책임이 있고 민법상 책임도 있고 따라서 2단계로 가는데 역시 피보험자가 아닌 거죠. 됐죠? 상대 차량 운전자는 대인배상 원만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김영 피보험자니까 자회법 3조 책임도 있고 민법 750조 책임도 있습니다. 2단계로 넘어가면 김영이에요. 을보험사의 김영. 대인배상 원에서 담보되죠. 똑같아요. 여기도 B씨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인배상 원만 가입되죠. 자기 손에 담보 안 되죠. 없죠.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이거 쓰라는 게 아니라 이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냥. 됐죠? 요 표를 그렸죠? 그 다음에 옆에다가 검토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자, 지금 검토해야 될 사안이 뭐냐? 어떻게 하느냐? 서론부터 써야 되잖아요. 갑을이에요, 갑을. 1. 갑보험사. 뭘 검토해요, 지금? 다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다 정리를 했단 말이죠, 표로서. 무단운전 사고에서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 그리고 이 무단운전 사고에서 지금 현재 피보험자 해당 여부, 친족 피보험자, 얘는 무단운전자는 피보험자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특약 위반 및 예외, 그리고 무상 및 자손 담보. 이러면 더 이상 볼 거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을은 뭡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인배상 원. 여기에 서론에 이게 딱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을보험사의 보상 책임. 그리고 지급보험금 산정, 결론. 여기 2016년도 문제고 이게 상당히 쉬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표가 너무 복잡한 거 아니냐? 이거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하시죠?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답안지로 내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했죠. 자, 이러면 이 다음에 썰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 막 이렇게 해놓고 썰을 푸는 게 아니라 요걸 보면서 그대로 서론, 갑보험사, 을보험사 됐죠? 갑보험사에서 1. 법률상 책임, 2. 담보별 보상 책임. 피해자가 많을 때는 피해자별 보상 책임 해도 되고 대부분 요즘은 피해자가 1명 정도 나와요. 그러면 담보별 보상 책임. 대인배상 원, 투, 무상 자손 나오죠? 을보험사 하고. 그러면 거기서 담보별 보상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표시라는 거지. 갑은 됐죠? 갑 A, B, C 됐죠? 이게 첫 시간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이때는 좀 피해자가 많이 나왔어요. 피해자 이제 1명 나온다고. 이거 해볼 거예요. 아까 그 요즘 최신 기출 문제에서 T 말고 건설 기계 사고 있죠. 그거를 2015년도, 18년도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 답이 똑같으니까 이 한 판으로 끝나요. 여기 이제 도급이냐 임차냐만 나오는 거지. 요즘은 쉽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방식이 아주 좋을 거예요.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2개. 이것도 지금 좀 많아요, 피보험자가. 왜 많냐? 이건 무단운전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래서 좀 많은 것 뿐이죠. 대신에 배점이 어떻게 돼요? 배점이 좀 높을걸요? 30점이구나. 자, 배점이 30점짜리 밖에 안 되니까 약수를 잘 쓰면 되겠다. 지금 5문제잖아요. 그 해 2번, 3번, 4번. 그리고 30점짜리고 나머지 약술이 무려 20점씩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중에서 2번 문제 같은 경우 다 대부분 틀릴 거라고 같이 틀려주는 문제. 그리고 2017년도인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또 나왔고. 예. 그러니까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은 변별력 있는 사례 문제에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채점자가 다른 사소한 부분은 점수를 비슷하게 줄 가능성이 높은데 자기가 이제 열심히 만든 사례 문제는 정말로 차이를 둘 거라고요. 그렇죠? 약술은 사실 거기서 거긴데 뭐 기본 점수 비슷하게 주고 그럴 가능성이 많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표로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벌써 1시간이 됐네. 요거를 간단하게 이게 썰을 풀어볼게요. 별거 없어요. 요걸 그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어떻게 쓰는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가 서론이고요. 서론은 뭐 사안의 검토예요. 그렇죠. 검토 사항이니까. 결국 서론도 결국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과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따지는데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 된다고요. 피보험자의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저거예요. 저거. 이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요게 법률상 책임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법률상 책임에서 자배법, 민법, 그리고 운행자 책임, 타인성, 또 불법행위 책임 이렇게 논해주고 이거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죠. 보험자의 보상 책임 에서 피보험자가 다수잖아요. 자동차 보험 피보험자가 다수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피보험자 다수니까 피보험자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 면책 손해 없는지 특약 위반 내지 담보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인 배상 원투 무상 자손을 본다. 여기서는 이걸 쓰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요걸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 있죠. 법률상 책임 여부, 운행자 책임 그렇죠. 거기에 따른 피보험자 해당 여부, 특약 위반 여부 그에 따른 물론 대인배상 원투 여기서는 그렇죠. 대인배상 원투인데 특히나 무상 자손에서 이 도난사고의 경우에 담보되는지 이건 피보험자 자동차 사고니까 자손에서 담보될 것 같은데 역시 도난을 한 자기 때문에 이게 까다로운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긴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서론에서 이런 부분을 쟁점사항만 언급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갑보험사 여기는 한 서너 줄로 끝내야 돼요. 서론이 길면 안 돼요. 알겠어요? 여기서 나머지는 여기서 자세한 것을 정리해야죠. 그럼 여기는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A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피해자가 여럿이잖아요. 저렇게 피해자별로 해도 되고 피해자가 하나다. 그러면 담보별 보상 책임 이렇게 가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쟁점 사항이 있을 거예요. 여긴 지금 무단운전입니다. 여기 한 11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11가지 유형인데 이 유형들을 에 따른 법률상 책임, 보험사 보상 책임을 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무단운전 사고 지금 언급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무단운전 사고에 있어서 보유자 책임이 어떻다. 보유자 책임이 있다? 간단하게 쓰긴 조금 그래요. 무단운전이니까 왜 보유자 책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열심히 학습하셨으니까 그걸 여기다 녹여내야죠. 공부했는데 그냥 책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무단운전에 대해서 열심히 이론적으로 공부했잖아요. 여기는 상당한 양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주제니까. 주제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안의 적용인데 사안을 적용해야 되겠죠. 사안의 적용이 바로 담보별 보상 책임이에요. 사안의 적용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담보별 보상 책임. 이렇게. 여기도 쟁점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단운전 사고에서 보유자 책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유상운송 사고에 있어서 책임. 그러니까 이게 쟁점사항이나 사안의 적용을 하는데 제목은 달라지는 거죠. 11가지 유형. 여기는 담보별 보상 책임. 어떤 경우 피해자가 많으니까 피해자별 보상 책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급보 이제 대인 배상 원투 이게 사안에 적용을 해서 대인 원투 무상 자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 B도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보험사
똑같아요. 그래서 A, B. 여기 이제 결국 법률상 책임, 보험사 보상 책임이에요. 그렇죠. 법률상 책임, 보험자 보상 책임이 있는 저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A,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지급보험금이죠. A에 대해서 첫 번째 대인 1, 지금 2 무상 자손이죠. 자손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근데 요 내용을 어떤 식으로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까? 지급보험금은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첫 번째 부상보험금. 부상보험금 뭐가 있습니까? 위자료,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죠. 그 밖에 손배금. 후유장애는요? 뭐가 있죠? 위자료, 상실수익의 가장간호비. 사망은요?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인데, 자, 요거는 대인배상 1, 2 무상 자손 다 똑같아요. 이렇게 산정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대인배상 1, 2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부상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사망보험금, 그죠? 무상, 부상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사망보험금. 자손 똑같은데 자손에서 대인배상 1이나 무상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거 없어요, 그냥. 그러면 상해보험이 되죠. 순수 상해보험이 되니까 부상보험금은 그냥 실제 발생, 소요된 치료비, 성형수술비 포함해서 향후치료비는 안 돼요. 실제 소요된 치료비. 후유장애보험금은 등급별 정액. 상해보험도 사망보험금 정액. 그렇죠? 이해되시죠? 단독사고인데 위자료 청구할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급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겠지. 그렇죠? 상해보험이라고 그냥. 그래서 이와 같이 위자료라든지 이렇게 다 적용을 한 자손으로 보상을 받을 때는 가해자가 있는 거죠. 이때는 대위권을 행사해요. 자손도. 단독사고는 대위권 행사할 수 없고, 그런데 자동차 상해는 이대로 산정해요. 또. 그런데 가해자가 있으면 대위권 행사하고, 가해자가 없이 단독으로 자상을 이렇게 산정했다? 그거는 대위권 행사 못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급보험금. 근데 이쪽이 좀 비중이 좀 늘어났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풀어놨는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나오고 지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주어지다 보니까 계산은 금방 나온다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비용 손해 잘 안 나오는데 비용 손해도 있을 수 있죠. 여기 손해배상금이고 여기 손해. 대인배상 1, 2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손해가 있다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혹시라도. 그리고 비용 손해. 을보험사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 이제 사내 정리죠. 자, 시험 답안은 완벽하게 쓸 수 없어요. 절대로. 완벽하게 쓸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쓸 수 없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 보험은 지금부터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 3개월 동안 지금은 이제 뭐
칠판 전부 그냥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어려워 보여요, 되게. 그렇죠?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연습을. 제가 만약 풀이 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다 일일이 안 할 거예요. 1단계, 2단계 싹싹 빼버려요, 그냥. 이런 것만 가리겠죠. 그리고 그냥 풀어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겠죠. 머릿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이걸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금 머릿속에 다 있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표는 만들고 없고 요거 지금 보상하는 거는 결국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요거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틀은 딱 정해져 있다고요. 논리적으로. 갑보험사, 을보험사. 이게 제일 좋아요. 다른 방법 쓰지 마시라고요. 서론 사안에 검토하고 갑보험사, 을보험사, 지급보험금 결론이에요. 복잡하게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쓸 시간도 없어요. 이거보다 더 논리적으로 답안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쓸 시간이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이제 큰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사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첫 시간은 이 정도 하고 10분 정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